깊은 밤 외딴 등대 속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당신을 둘러싸고 등대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긴 문 뒤에서 속삭임이 울리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당신을 노려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밤 3가지 진짜 등대 공포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 1. 성산포 등대의 유령.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제주도 해양경찰에서 기계 정비사로 일하는 32 새 남성입니다. 2020년 여름, 저는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성산포 등대에서 2주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 등대는 성산 일출봉 근처에 외딴 바위섬에 자리 잡고 있어 배나 헬리콥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력망도, 수도도, 심지어 휴대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 완전한 고립지였죠. 등대는 자동화되어 있지만 기계 점검과 부식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신입 직원인 김민수와 함께 파견되었는데 그해 초 정의 이상 현상이 자주 보고되어 2명이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낮에는 등대의 렌즈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 배터리를 테스트하며 바닷물로 녹슨 금속 부품을 청소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보조 건물에서 간단한 라면을 먹고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성산포 등대는 1900년대 초 지어진 오래된 구조물로 나선형 계단은 삐걱거렸고 등대 꼭대기의 유리실은 바다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고립된 환경은 익숙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5일째 되는 밤 새벽 3시에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지만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고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그런데 창밖은 맑고 별이 반짝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멈췄어요. 등대는 배를 안내하는 생명줄인데 불빛이 멈춘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깨워 좁은 계단을 올라 등대 꼭대기로 향했어요. 렌즈가 돌아가는 기어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불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계 속에 젖은 낡은 외투가 끼어 있었어요. 해초와 바닷물로 축축하고 썩은 생선 같은 악취가 났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해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새나 바람이 이런 걸 집어넣을 리 없었죠. 우리는 외투를 꺼내 바다로 던지고 불빛을 복구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다음 날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외투가 아니라 낡은 회색 스카프였어요. 물에 젖어 소금 결정이 붙어 있고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보였죠. 민수는 이건 옛날 어부가 입던 것 같아요라며 농담했지만 그의 눈엔 두려움이 스쳤어요. 7일째 밤부터 우리는 계단에 드럼통을 쌓아막고 등대실 문을 철저히 잠갔다. 하지만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을 줄이고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벽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중얼거렸어요. 9일째 밤 민수가 방 구석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도 보이지? 라며 혼잣말을 했죠.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그가 잠꼬대한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새벽 2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무겁게 등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죠. 민수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10일째 밤
등대 불빛이 또 멈췄어요. 드럼통은 그대로였지만 등대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바람이 휘몰아쳤고 산업용 전구가 바닥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공구 없이 그걸 풀었을 리 없었죠. 바닥엔 긁힌 자국으로 나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 절벽에서 그녀를 봤다며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을 느꼈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잠갔다. 민수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노래 같은 소리를 흥얼거렸어요. 11일째 새벽, 저는 위성전화로 긴급 철수를 요청했어요. 기계 고장이라 둘러댔지만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가 지연되었어요. 새벽 4시,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 15분, 우리 등대에서 여자의 목소리로 그들이 여기 있다는 구조 신호가 왔다고 했죠. 저는 전화에 손도 안 댔어요. 민수는 멍하니 바다만 보고 있었죠. 헬리콥터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의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성산포 등대에서 1990년대 등대지기의 아내가 절벽에서 투신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바다의 목소리가 자신을 불렀다고 일기에 남겼죠. 한국해안경찰 기록에 따르면 외딴 등대에서 근무자의 10%가 이상 심리 현상을 보고한다고 해요. 저는 그 후 섬 근무를 피했고 민수는 해안경찰을 그만뒀어요. 성산포 등대는 지금도 고요히 서 있지만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삶의 교훈. 고립된 환경에서는 직감을 믿어야 합니다. 이상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세요. 한국해양안전청은 비정상 사건을 기록하면 65%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문을 잠그고 주변을 확인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를 경계하세요. 때론 직감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야기 강릉 등대의 추적자. 저는 이소연, 서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는 27세 여성입니다. 2021년 코로나 봉쇄 기간, 저는 집에 갇혀 지루함에 시달렸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몇 년간 팔로우하던 최현우라는 남자와 채팅을 시작했죠. 그는 모험을 즐기는 성격으로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화요일 밤, 우리는 강릉시 근처의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만났어요. 현우는 갑자기 강릉 등대에서 야간 탐험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봉쇄로 등대는 폐쇄된 상태였지만 그는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야라며 저를 설득했죠. 우리는 그의 차로 강릉 등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밤 11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아래 등대의 하얀 탑이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고 낮은 울타리를 넘어 등대 뒤에 해안 절벽 산책로로 향했어요. 등대의 불빛만이 어둠을 갈랐고 산책로는 휴대폰 플래시로만 비췄죠. 파도가 절벽 아래에서 포효하며 부딪혔어요. 절반쯤 갔을 때 현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멈췄어요. 그의 플래시에 우리 뒤에 후드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바위 위에서 꼼짝 않고 우리를 쳐다봤죠. 직원이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현우가 미안해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외쳤지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있어? 약 좀 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비원이 아니라 한밤중에 이런 외진 곳에 있는 낯선 남자였어요. 현우가 제 팔을 잡고 앞으로 가라고 했죠.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남자는 따라왔어요. 그의 플래시가 우리 뒤를 비췄고 항상 10m쯤 뒤에서 따라왔어요. 침묵 속에서 그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산책로 끝에 다다랐을 때 주차장 쪽에서 2명의 그림자가 더 나타났어요.
후드를 쓴 남자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현우가 욕을 내뱉으며 저를 차로 끌고 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3명이 차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차 문을 잡아당기고 후드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현우는 문을 잠갔다. 그는 후진으로 차를 빼냈고 그들이 차를 발로 차며 욕을 퍼부었어요. 우리는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며칠간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나중에 강릉 등대 사건을 조사해봤어요. 2021년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봉쇄 기간 동안 강릉 해안에서 불법 침입과 마약 거래가 급증했어요. 지역갱단이 등대 근처를 활동 무대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지난 외딴 지역 범죄가 20% 증가했다고 해요. 현우와 저는 친구로 지냈지만 그 밤의 공포는 잊히지 않아요. 삶의 교훈. 모험은 매력적이지만 위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야간에 외딴 장소에 가지 말고 항상 누군가에게 계획을 알리세요. 한국관광공사 안전 가이드라인은 외딴 지역 방문 시 위성 전화나 동행을 권장하며 55%의 사고가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기심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야기 3. 울릉도 등대의 그림자. 저는 강태현, 부산에서 해양구조 엔지니어로 일하는 43 남성입니다. 2015년, 저는 울릉도 근처의 외딴 바위섬에 있는 울릉도 등대 구조 점검을 의뢰받았어요. 이 등대는 1880년대에 지어진 악마의 등대라는 별명을 가진 곳으로 폭풍과 안개로 악명 높았죠. 군은 등대를 관광지로 복원할지 철거할지 결정하려 했고 저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러 홀로 파견되었어요. 섬은 작았어요. 직경 200m의 바위와 흙, 등대와 발정이 창고, 녹슨 비계만 있을 뿐이었죠. 배로만 접근 가능했고 저는 4일치 식량, 침낭, 공구, 무전을 들고 월요일 아침에 상륙했어요. 첫날은 조용했어요. 공기는 짠내와 소의 냄새로 가득했고 등대는 낡았지만 단단했어요. 나선형 계단, 깨진 유리창, 죽은 렌즈가 있는 등대실을 점검했죠. 저는 발전기실 근처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잤어요. 소음이 없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새도 파도 소리도 없이 바람만 희미하게 불었죠. 둘째 날, 안개가 섬을 뒤덮었어요. 창밖은 2미터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뿌였죠. 저는 계단 점검을 하다 중간에 있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첫날엔 녹 때문에 열리지 않던 문이었죠. 안에는 물에 젖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이끼로 덮여 바다에서 건진 듯 했죠. 그날 밤 침묵이 저를 깨웠어요.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죠. 그러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위로 올라가는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상자가 창고 밖 계단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뚜껑은 못으로 박혀 있었죠. 바깥 흙바닥에는 맨발 자국이 절벽에서 등대까지 이어져 있다가 끊겼어요. 돌아가는 흔적은 없었죠. 저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안개가 너무 짙었어요. 셋째 날 밤 새벽 1시 등대실 문이 쾅 닫히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이어 벽 안에서 3번의 느린 노크 소리가 났어요. 벽돌 바로 뒤에서 누가 두드리는 듯했죠.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떠나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침에 창고를 확인하니 상자가 사라지고 벽에 여긴 내 곳이 아냐 라는 긁힌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무전으로 즉시 철수를 요청했어요. 안개 때문에 배가 지연되었고
저는 절벽 끝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5시, 등대 뒤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났지만 안개 속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3시,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남자의 목소리로 새벽 2시에 구조 신호가 왔다고 했죠. 저는 무전에 손도 안 댔어요. 배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얼어붙은 상태로 상륙대에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1895년 등대지기가 울릉도 등대에서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그의 일지엔 안개 속 그림자가 나온다고 적혀 있었죠.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외딴 등대 근무자의 90%가 심리적 이상을 보고한다고 해요. 저는 1년 뒤 해양일을 그만두고 육지에서 일합니다. 울릉도 등대는 폐쇄된 차에 남아있어요. 삶의 교훈. 외딴 장소에서는 미지의 것을 존중하세요. 모든 이상 징후를 기록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세요. 해양수산부는 고립근무 시 상시 연락과 안전 점검을 강조하며 30%의 사고가 미리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곳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세요. 이 등대 이야기들은 바다가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를 상기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림자 속의 추적자, 안개 속의 눈길. 고립된 등대는 우리의 원초적 공포를 깨웁니다. 직감을 믿고 주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소름 끼치는 등대 이야기를 겪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벨을 눌러 매주 새로운 공포 이야기를 만나세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림자를 조심하세요.